제 생각에 일을 잘한다는 거는 모든 걸 다 막 열심히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아는 거, 생각할 여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나만의 비서? 훨씬 우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말하는 영상을 찍어볼 거고요. 집이 아니고 프랑스 지금 남부 쪽에 와 있거든요. 부모님이 여행 오셨어요. 여행 중에 풍경이 멋있는 숙소가 있어서 여기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행 중이지만 좀 일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요즘 생각하는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여러분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잘 써먹고 있는 방법이기도 해서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예전에는 일을 잘한다는 게 성실함의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10대 때도 그렇고 20대 초중반 때도 성실함이 되게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했고 이뤘던 것들이 다 성실함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일을 잘한다는 거에 정의도 달라지는 것 같고 또 제 스스로도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실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일을 잘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도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도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일을 하면 좋을지 5개를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마냥 성실하게 시간을 막 10시간, 11시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는 시간을 좀 똑똑하게 써서 하루를 온전하게 꾸려갔으면 하는 제가 원하는 모습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2년 다니면서 정말 많은 양의 자료를 정리하고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이랑 또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면서 그 이후에 저 혼자서 0부터 1까지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기획하고 또 편집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일의 최종 형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을 받고 너무 막연하게 시작하다 보면 최종 결과물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을 시작할 때 스스로한테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일의 최종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남아야 성공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메일 한 통짜리인지 A4용지 한 장인지 아니면 20장짜리 보고서인지 최종적으로 어떤 게 나와야 되는지를 먼저 정해놔야 지금 해야 할 일이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경영학과에서 국무과에서는 잘 안 하던 팀플이나 그런 과제 같은 걸 할 때 느꼈던 게 자료를 많이 찾아서 그걸 정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결국 교수님이나 팀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보고서 10장 아니면 결론이 보여야 하는 보고서 1장 커다란 결과물들을 미리 정해놓고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일을 빨리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상사분이 자료조사 좀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셨다면 그냥 자료조사 시작해야지 하고 검색해볼까? 이렇게 시작하면은 너무 넓은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대신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팀장님이 회의 5분 전에 봐야 하는 요약본 아니면 오늘 오후 5시까지 보낼 핵심 메일 한 통 이런 식으로 최종 결과물을 머릿속에 선명하게 정리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획자분이시라면 서비스 개선안 생각하기 이게 아니라 사용자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10가지를 정리한 표 아니면 개발팀한테 전달할 요청서 A4 한 장 이런 식으로 결과물 단위로 명확하게 최종 결과물을 생각해 놓으면 일이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일과 관련된 기록을 단순히 메모가 아니라 아카이브로 남기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메모를 많이 남기는 거랑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건 되게 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일기를 쓸 때나 뭐 개인적인 기록을 할 때는 아카이브가 굳이 안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기장에 그냥 이렇게 원하는 만큼 적고 이럴 수는 있지만 일과 관련돼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시간을 좀 아껴 쓸 수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럴 때 써먹을 수 있는 아카이브를 하나 꾸리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록은 봤을 때 이게 어떤 기록인지 명확하게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로스쿨에서 회독을 돌리거든요. 엄청 방대한 자료를. 그 자료를 처음에 읽으면서 색깔펜을 사용하는데 그 색깔펜의 용도가 다 정해져 있어요. 뭐 빨간 펜은 쟁점, 파란 펜은 판례, 뭐 초록 펜은 개념이라든지 이런 짜잘한 설명 같은 거 적는 거. 이런 식으로 책들을 다 색깔 작업을 보통 처음에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책이 예뻐지기 위해서 가 아니라 두 번째 이 책을 봤을 때 줄글로 된 하얗고 까만 그 글자들이 어떤 용도로 적혀져 있는지를 한눈에 보고 분류를 빨리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일반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거대한 판례들을 아카이브화 시켜놓는 거죠. 나만의 아카이브로. 그래서 그냥 기록으로 두지 말고 아카이브처럼 읽을 수 있게 해두면 다음 업무를 할 때 훨씬 수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메모나 필기 같은 걸 할 때 기호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들면 세모는 반전되는 내용 하지만 그러나 이럴 때 따라서 왜냐하면 이 기호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맥락을 빨리 읽게끔 하게 그렇게 써놓고 데드라인 같은 거 있으면 D 이렇게 해서 적어놓기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일을 잘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잘 못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를 들면 회의에 갔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 회의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받아 적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이 부분을 왜 걱정하는지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 리스크가 뭔지 상대방이 A를 원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B를 원하는 건 아닌지 이런 뭔가 사소한 맥락이나 전반적인 그 흐름을 잘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받아쓰기나 요약처럼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도구에게 맡기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제품이 아이플라이텍의 AI 노트 2입니다. 제가 지금 케이스 끼워놨는데 저처럼 아날로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감성은 유지하면서 또 AI 기능은 다 들어간 이런 전자잉크 태블릿입니다. 태블릿이 정말 얇습니다. 케이스를 끼웠는데도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얇은 전자잉크 태블릿으로 기네스에 등재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얇고 이게 우리 막 태블릿으로 화면에 입력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종이에 입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빠르게 입력되고 화면에 입력하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종이에 쓰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미팅 중에도 이렇게 손글씨로 빠르게 글을 남길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점은 이 손글씨가 글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지털이라서 나중에 검색도 하고 아카이브화가 자동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필기랑 녹음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상대방이 말하는 건 녹음으로 남기고 저는 옆에 제 생각을 또 따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을 간직하고 싶어요. 어떻게 경험으로 만들어 경험을 타시는 분들이라면 경험이 물성화되고 있는가를 지금 그리고 AI 노트 2가 좋은 점은 상대방의 음성 녹음을 바로 텍스트화를 해줍니다. 완전 실시간으로 텍스트화가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의나 상담, 뭐 인터뷰 아니면 클래스처럼 말 기반의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쓰면서 단순히 받아쓰기 도구라기보다는 생각할 여유를 만들어주는 그런 나만의 비서? AI 비서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면 녹음된 회의나 상담, 수업 내용을 AI가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기능도 있거든요. 또 이 AI 노트 2는 16개 국어 음성 인식이랑 번역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자료 많이 보셔야 하는 분들 아니면 미팅 같은 게 외국어로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언어 장벽을 한 단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똑똑한 비서. Will we even be writing books? And I think one reason why it feels different this time. Finalement, mais dans la place qu'ils m'avaient attribuée, je restais pour leur plaire. 그리고 이 하단에 이게 퀵바거든요. 하단의 퀵바를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면 GPT도 간편하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기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방금 내용을 5가지 중요 쟁점으로 요약해줘. 아니면 회의 내용을 이메일로 바꿔줘. 그리고 이 내용을 보고서로 요약해줘. 이런 식으로 빠르게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AI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펜도 옆에 붙여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5월 6일부터 19일까지 지마켓이 빅스마일데이라는 큰 할인을 하고 있는데 이 AI 노트 2도 최저가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방송에서도 엄청 큰 혜택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AI 노트 2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링크랑 라이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빅스마일데이 링크랑 라이브 링크는 제가 영상 하단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입니다. 우리 뇌가 사실 너무 많은 걸 들고 있으면 중요한 판단을 할 공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머리에 많이 넣고 있는 게 일을 잘한다라고 느껴지기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남겨놔야 되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클라이언트 요청사항, 미팅에서 나온 얘기들, 데드라인, 그리고 막 계약 조건, 마감일, 앞으로 연락해야 하는 거 이런 거 다 기억하려고 하면 정작 중요한 결과물을 생각해야 하는 시간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야 하는 거랑 기록해두면 되는 거 이렇게 보통 나누거든요. 기록해두면 되는 것들, 데드라인 이런 것들은 그냥 다이어리 같은데 다 메모해놓고 굳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중요한 것들에 인지적인 능력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데드라인, 작은 태스크로 쪼개기.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막 마감 안 지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마감일 촉박해질 때 계속 미루게 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은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일이 너무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아주 커다란 데드라인만 생각하니까 일을 하기가 싫어지고 계속 미루다 보니까 그날이 오고야만은 예를 들면 금요일 보고서 제출이다 이렇게 하면 머릿속에는 계속 보고서 써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럴 때는 마감을 막 목요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쪼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 세부적인 태스크로 데드라인을 쪼개는 거예요. 커다란 마감 하나를 보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마감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마감이 생기면 이거부터 생각합니다. 이걸 오늘 끝낼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끝내면 뭘까? 오늘만의 데드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일하는 방법 5가지를 다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일하기 전에 끝의 형태를 먼저 생각하기. 두 번째로 일에 관련된 기록은 메모가 아니라 아카이브화 해놓기.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할 일이랑 도구가 해도 되는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네 번째로는 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기. 마지막은 큰 데드라인을 작은 태스크로 쪼개는 겁니다. 제 생각에 일을 잘한다는 거는 모든 걸 다 막 열심히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를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일을 하시면 훨씬 우리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남프랑스의 풍경과 함께 일에 대한 얘기 해봤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